그땐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돌아오는 길, 스스로를 자책하며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죠. 오늘은 그 후회를 조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싫다고 하면 친구가 없어질 거야.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겉으론 원만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무리 없이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내가 편안했을까요? 사실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 상처받을지 몰라 불안했고 괜찮다고 말한 뒤엔 홀로 앓곤 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해치는 법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굴레로 이어질 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함과 서운함을 쏟아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참았던 감정은 언젠가 터지고야 말거든요. 그때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던 당신이 왜 갑자기 변했냐고 묻기도 하죠. 그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진짜 마음을 말하게 된 것뿐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의 목적, 하나의 존재로 대우한다면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당연한 표현이 됩니다. 거절을 못해 상처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시작하며 비로소 삶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말은 잘 포장된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조심스러운 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 먼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절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일까요? 사실 그 두려움의 중심엔 나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건 내 존재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진짜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나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늘 상대의 감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은 누가 챙겨주고 있나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말 했다가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쩌지? 그 모든 말 뒤에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쁨이 아니라 관계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거절을 하는 순간 상대도 당신의 솔직함을 알게 됩니다. 그 솔직함은 때로 관계를 더욱 신뢰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함보다 깊은 힘을 지닌다고. 거절은 단호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거절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언성도 없고 다툼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거절이 없었다는 것.
언제나 그래, 괜찮아. 흥, 네가 원한다면. 이런 말들로 서로를 맞춰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은 점점 지쳐가고 다른 한쪽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됩니다. 관계란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가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좋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어렵겠어. 이번엔 나를 위해 시간 쓰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건강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거리를 재는 자입니다. 솔직하게 노를 말할 수 없다면 그 예스는 언제든 부담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진짜 말하고 있는가?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의 숨은 균열을 드러내고 그 틈을 메울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거절을 표현하는 용기보다 거절을 묻어두는 침묵이 더 많은 관계를 망가뜨려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타인의 마음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거절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말하는 나도, 듣는 그도 어딘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미루고 돌려 말하거나 아예 침묵하곤 하죠.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형식보다 마음의 온도가 먼저 전해집니다. 거절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게 뿌리치는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따뜻하게 선을 긋는 말은 오히려 신뢰를 쌓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 마음은 그렇지만 이번에는 나를 먼저 돌보고 싶어. 이런 말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자기 통제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뒤 그에 걸맞은 언어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며 말하기보단 나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말은 적고 뜻은 깊어야 한다고. 거절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 하지만 그 속에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긴 말. 우리는 모두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다정했기에, 그 말이 솔직했기에, 거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단호함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말투보다 진심입니다. 가식 없는 표현이야말로 관계를 맑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절을 배우는 일은 결국 나를 배우는 일입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나는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꺼리는지, 이 모든 감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말에 기꺼이 자신을 끼워 맞췄죠.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이성적 자율이란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하는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거절은 그 자율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스와 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쯤이 쌓이면 언젠가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 경계는 흐려지고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게 되죠.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절은 경계의 표시이자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싫다고 느꼈다면 그 감정은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진실한 거절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이 쌓이면 자기 확신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보다 당신의 내면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싫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이 거칠고 무례하게 느껴질까봐 사람들은 입안에서 말을 굴리고 또 굴립니다. 하지만 싫다는 말은 솔직한 감정의 첫 문장입니다.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듬고 조심스럽게 내놓을 수는 있어도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는 자는 결국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법이라고. 당신이 무언가를 싫다고 느낄 땐 그 감정이 이미 당신의 가치관과 감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며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종종 쓸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가 사려 깊어서가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일 때 그 침묵은 자신을 지우는 침묵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싫다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은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거절은 자기 감정의 지도 위에 찍는 하나의 점입니다. 그 점이 모이면 당신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당신만의 삶의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싫다는 말이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절은 꼭 단단해야 할까요? 의지를 꺾지 않는 돌덩이처럼 강하게 말해야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진짜 힘 있는 거절은 돌보다 물에 가깝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것도 물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절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할 때 미안함과 당당함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하지만 거절은 죄책감의 언어가 아니라 경계의 언어입니다. 내 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자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파테이아는 감정의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말로 밀어붙이기보다 고요한 중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멀리 닿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먼저 돌보고 싶어. 이런 말들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배려도 함께 담겨 있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당신의 부드러운 거절은 누군가에게도 다정한 거울이 됩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진짜 연결을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네가 좀 해줄 수 있지? 나는 너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 이 말들이 모두 요구이거나 의도적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란 동등한 영혼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 일방입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경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거절은 관계의 균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에너지와 감정을 정직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압니다. 무리하지 않기에 후회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삶의 태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선택하라는 말은 결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 선택,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거절은 그 선언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는 이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로 한다. 이 결단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절을 배운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첫 조건이다. 처음 거절을 말했을 때 낯설고 두려웠을 겁니다. 입술이 떨리고 마음속에 수많은 말이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거절은 단지 타인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번엔 너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아. 너의 감정을 우선해도 돼. 이렇게 말해준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거절은 삶의 질서를 되돌리는 움직임입니다. 모두에게 맞추느라 뒤엉켜버린 스케줄, 흐트러진 리듬, 닳아버린 감정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과정이죠. 한 번의 거절로 삶 전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은 다음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먼지 낀 창문을 처음 닦아낸 듯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켜야 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진짜 나다운 관계의 모양. 철학자 칸트는 내면의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 했습니다. 거절을 배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눈치보다 눈빛을 먼저 살피고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거절의 해방감을 경험한 이후 당신의 태도는 분명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시작되니까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듯한 그 무심함이 슬펐던 것이죠. 거절이 상처가 되는 건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이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절도 그 경계 안에 있습니다. 진심 어린 거절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감정의 울타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절이 멀어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가까워지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어. 지금은 이 부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위에 세워진다고. 거절은 용기입니다.
거절은 신뢰입니다. 거절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통해 스스로를 아끼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미 그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다른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절은 그 중심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비롯된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자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당신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거절은 무언가를 끊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잇는 다정한 문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